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중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좀 국어 바뀌었다더라. 그럼 어떻게 나는 해야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바뀐 게 뭐냐면 화법, 작문, 문법 15문제, 그리고 문학 15문제, 독서 15문제였던 기존의 수능과는 달리 17문제, 17문제로 독서 문학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언어 매체 혹은 화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 더하기 11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선택해야 되냐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은 이래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뭐 문법이죠, 사실. 문법과 매체인데, 공부하는 분량이 꽤 많습니다. 특히 문법 쪽에 할애가 돼서, 실제적으로 공부는 24시간 정도 해야 되고요. 총 공부 시간이요. 그 문제도 좀 풀어나가야 됩니다. 즉, 학습량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대되는 표점을 기대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푸는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어요. 매체가 워낙 쉽게 나오고요. 이 쉽게 나오는 경향성은 첫 해에 나오는 경향성이거든요. 2014학년도 화법과 작문 풀어보세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매체가 가지고 있는 더 어렵게는 내기 어렵다. 그래서 예비 시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6문제가 거의 3분에 풀려요.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면 빨라집니다. 즉, 화법과 작문보다 시간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만 한다면. 그래서 제 생각은 언어와 매체를 스타트를 끊고 하다가 좀 많이 틀린다 내가 문법 나 진짜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화작 총론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화작 총론은 화작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제 화법과 작문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4-5시간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시험장에서 결국에 텍스트를 다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걸 맞닥뜨리는 거고요. 언어 매체는 아는 걸 맞닥뜨리는 거예요. 특히 언어 파트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언매 총론이 낫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제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나는 이제 화작으로 이제 정면 승부하겠다 그러면 화작 총론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 조언은 요로 갔다가 요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 강의는 스텝 1부터 스텝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텝 1은 입론입니다. 입론 강좌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어에 대해서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 배우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학원 강사들이 전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가 되는 거죠. 지문 쪽, 선지 쪽, 문투 쪽 다 가르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판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냈다라는 2021학년도 수능을 설명한 그 평가 원장님의 말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결국에는 평가원이 원하는 건 문제 해결력이에요. 만약에 문제 해결력을 원하지 않았으면 윗글을 읽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발문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이유는 추론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묻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런 학습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문 뚫기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문도 뚫고 선지 판단도 제대로 하고 지문을 읽었는데 선지 판단이 안 되면 어그러지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 그런 것들이 기초질서를 쌓는 강좌가 바로 입론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서와 문학의 본령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문제긴 한데 이거는 기초적인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하는 세트 문항지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 그것에 대해서 다뤄주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문제 스타일과 선지 스타일을 뽑아서 여러분의 실력을 근원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독서 총론, 문학 총론이 될 겁니다. 특히 문학 총론은 개념화와 좀 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 학습도 용이하게 하고 그러면서 실전 문제 풀이도 용이하게 하고 그러면서 문학을 어떻게 읽어나가는지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강좌가 될 겁니다. 작년에 문학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매 총론, 화작 총론이 있는데 언매 총론은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입론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입론과 언매 총론이 끝나면 독서 문학 총론과 화작 총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스텝 2, 각 영역별의 특징을 살린 그런 어떤 강좌가 끝난 후에 이제 스텝 3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태도 교정이죠. 여기선 벌크업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체형 교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태도를 이제 점검하는 시간. 네가 어떻게 글을 읽고 있니? 잘 읽고 있니? 그 다음에 문제는 제대로 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그런 시간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진또배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강좌 내에 여러분들의 태도를 싹 다 교정시켜 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반복해서 들으시면 최고의 장점인 강좌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문학 진도배기가 더 좋다는 어떤 게시글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 알바 아닙니다. 그래서 독서 진도배기와 문학 진도배기를 들으셔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성적을 폭발적으로 제가 향상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여러분 빡 잭팟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요때만 듣는 경향이 있는데 요때부터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고요. 입론 책을 지금 넘사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적인 원리 중심, 그리고 이제 총론을 통해서 실제 기출 문제들에 대한 적용, 그리고 고난도 기출들을 통해서 태도 교정이 일어나는 강좌, 그리고 문학 OBS, 워낙 유명하죠. 오버빅토르 EBS 연계 변형인데 또 여기서 질문합니다. 학생들이 70%에서 50%로 다운됐다며요.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간접 연계라고 하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간접 연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 연계, 작품 연계, 작가 연계가 될 수 있는데 뭐로 할지 아직도 확연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컨텐츠가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도움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운문, 산문, 수완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본이 워낙 유명해요. 문단별로 해석이 되어 있고 저희 이제 연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뛰어난 어떤 문학 OBS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엄매 스티팩 엔제는 뭐냐면, 엄매 총론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해에 나온 EBS에서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맞췄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왜냐면 맞출 수밖에 되게 웃긴 거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EBS에서 변형을 쳐서 나오니까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강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런 것들 좀 해결해 드릴 것이고요. 파이널 유대종임이 워낙 또 유명했죠. 학생들이 지금 다른 분 거 막 듣다가 이쪽으로 막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마지막에는 유대종임미로 진짜 끝내는 분들이 뭐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만 쳐보셔서 알겠지만 뭐 소름 끼치도록 많이 적중을 한 강좌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문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스텝 1부터 스텝 3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강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강좌가 유대종입니다. 다시 정리. 기초적인 원리. 이것은 지문, 선지, 문두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 총체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총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기출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적용 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파트는 이제 태도 교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문학, 이제 실제 정리본,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트팩 엔제, 그 다음에 유대종의 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텝 1, 2, 3, 4고요. 특강은 이제 문학 개념어. 이것은 작년 강의를 새로 찍진 않습니다. 대다수의 강좌는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수능의 어떤 경향성을 또 살려서 좀 더 플러스 알파. 즉 뭐냐면 문학 개념어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한 3, 4강 정도 더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문제들을 통해서 그래, 야, 앞에서 배운 내용이 맞구나라고 확인하는 증축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강의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니즈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올해 수능은 올해 어떤 수능 강의들은 스튜디오에서 찍는 강의가 압도적으로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도 그렇고요.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찍는 강의가 많아질 텐데, 그럼 또 현장의 니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을 못 찍게 되는 상황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도래할 수 있으니까, 작년 강의는 현장으로 대부분 찍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강의 현장 버전에 플러스 알파, 증축되는 어떤 추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공무원 시장 같은 데서는 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넣어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이제 같이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이 이제 작년 교재를 구매를 했어. 그리고 이제 초록 부분만 이제 작년에 수업을 들었었어. 그래서 작년 교재를 구매했어.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초록 부분만 구매하면 될 수 있게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 버전으로 쭉 들을 수 있게 제가 이제 조치를 취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수업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런 어떤 올해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게 문학 개념은 특강, 증축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좀 더 보고 결정할게요. 왜냐면 지금 50%라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50%가 어떤 식으로 50%일지 몰라요. 그래서 작품 연계로 알짜로 50%면 이걸로 충분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작가 연계다라고 한다면 작가 연계 학습해야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박제3 지문이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제3의 후기시가 나왔었는데 제가 초기시가 나올 거다. 박제3 후기시는 평가가 높지 않다. 박제3은 초기가 더 평가가 높은 그런 어떤 작가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학습하자 하는데 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학습을 이제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이 연계체감 효과가 더 큰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이제 특징점이 이제 주간지와 분석서인데요. 요렇게 이제 주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또 수능 인강시장에서 주간지 컨텐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유대종이 미할 때도 이제 4주간의 어떤 주간지 컨텐츠를 선보였는데, 이제 요런 거. 여러분이 근 30주 정도를, 32주 정도를, 주간지를 이제 풀 수 있게끔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런 어떤 강의 구성에 맞게 주간직 체화서를 이제 구성을 할 거라. 여러분이 충분히 배운 것들을 개인 학습할 수 있게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공부할 만한 어떤 재료들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분석서. 워낙 유명했죠. 제가 작년에 6월, 9월 분석서를 냈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올해는 작년 수능, 2021학년도 수능, 그리고 올해 6평, 볼 6평, 볼 9평 이런 것들을 분석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빈틈 없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뭐 제가 뭐 사실 그래요. 사이트 이제 이적하면서 뭐 제가 이적한 건 다 아실 텐데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후회하지 않니? 후회하냐? 후회 안 해요. 저한테 100번의 기회가 있어도 100번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도 100번은 그렇게 다 했을 거예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힘은 들죠. 이거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제가 전 회사에 다 1등이었거든요. 왜? 대표 강사라는 워딩을 안 썼어요. 부끄러워서. 대표 강사라는 워딩은 뭔가 뭔가 오글거리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슨 대표 강사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하지 않았는데 뭐 이제 뭐 수대 대표 강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살 빠진 거 보이세요? 턱선 보이니?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안 보인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최고의 최선을 것을 드릴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쟁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1등 기업에서 4등 기업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 뭐 힘은 4배로 듭니다. 딱 정확하게 4배. 1등 기업은 좋은 게 뭐냐면 좀 이런 말 하면 참 좀 미안하지만 덜 노력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이게 된다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 이거는 이제 많이 일하고 좀 못 벌어. 그래도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커가는 과정이다. 내가 어떤 사이트에 휘몰리지 않고 어떤 사이트에 종속되지 않고 1등에서 돼서 잘 된 거야. 이런 얘기 안 듣고 그래서 뭐 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사실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엄청
책을 판 건수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전과. 어마무시하죠. 4등 기업에서 이걸 하기 쉽지 않습니다. 4등인지 5등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열악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원치 않는 환경이 뭐 발현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도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사실 교육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서남북이 다 포위가 돼버린 거야. 군대가. 근데 그래서 이제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유명한 장군이 했던 말이,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다. 즉,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있다. 그죠? 동서남북 사방에 포위되어 있다면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 집에서 공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힘든 일입니다. 스터디 카페도 뭐 갑자기 집합금지 당하면 또 이제 또 집에서 해야 되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나라는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는 길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